안녕하세요. 바이브 코더 양씨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작업은 바로 넷플릭스 스타일 영상 스트리밍 웹사이트 제작입니다. 특히 오늘 보여드릴 것 중 초반 핵심 요소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와 커서에서 추가적으로 개발할 때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넷플릭스 스타일의 웹사이트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서비스이고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매우 흥미로운 서비스 예시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챗GPT에 들어가서 초안 내용을 작성해봤습니다. 넷플릭스라는 브랜드가 주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라던가 서비스 그 자체에 대한 언급은 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웹 서비스가 주는 디자인적인 부분을 더 보완하기 위해 제가 생각했던 요소들을 텍스트로 좀 더 넣어 원하는 요소를 구현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요. 초반 기획에서는 사실 기능적으로 핵심 기능이 있을 수 있고 그 밖에는 디자인적인 부분이 핵심적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구조적인 부분이 핵심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면 기능적인 부분이 핵심인 경우에는 지도 서비스에서 검색어를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기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결과로 지도창에 내용이 나와야 하고 이로 인해 유저의 니즈를 충족시켜주게 되는 개념입니다. 이처럼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이나 화면이 나와야 하는 게 중요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적인 부분이 핵심일 때입니다. 이번 넷플릭스 스타일의 웹사이트를 만들 때 서비스의 핵심은 영상 재생이지만 더 쉽게 영상을 찾을 수 있게 해줘야 하고 더 좋은 영상들이 잘 노출되어야 유저들이 더 쉽게 재미있는 영상을 찾게 되면서 서비스의 퀄리티가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인 구조적인 부분은 우리가 아는 서비스가 많은 사람들을 다뤄야 할 때 혹은 많은 데이터 송수신이 일어날 때와 같이 특수한 케이스가 예정되어 있거나 목적이 분명할 때입니다. 일례로 배달의 민족에서 1초에 10만 건 이상의 결제가 일어난다고 하죠.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서비스가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초반 기획에서 이런 점들을 고심해서 구성해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좀 더 추가적으로 찜하기, 관심 장르 설정과 같은 기능이 서브 기능으로 추가되어 완성도를 올려주는 것 같아서 좀 더 만족스러운 결과로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도 제가 넣었던 심플하고 미니멀한 내용을 잘 반영해 준 것 같고요. 컬러나 폰트 등 내가 원하는 것으로 추후 수정이 가능하니 이런 것을 바탕으로 추후 수정 반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내용을 복사합니다. 하단의 첫 번째 아이콘이 복사인데요. 전체 내용을 다 복사해줬으니 러버블 가서 해당 기획 내용만 입력하게 수정하여 넣으면 끝입니다. 붙여넣기 버튼을 누르고 제일 위에 챗GPT가 넣어준 설명 문구와 제일 아래에 있는 하단 완료 문구는 제거하고 기획 내용만 넣도록 합니다. 입력창이 좁아서 좀 보기가 어렵네요. 뭐 그 정도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스크롤해서 챗GPT가 말한 문구는 지우고 생성을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생성하는 동안은 오늘 영상의 핵심 서비스인 러버블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러버블은 하루에 5크레딧을 줍니다. 1크레딧당 1회의 AI와 채팅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쓸 때마다 매우 신중을 다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저도 챗GPT에 가서 기획 내용을 작성하고 온 겁니다. 유료는 월 $25이고 100크레딧을 줍니다. 100크레딧도 사실 쓰다 보면 금방 쓰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양입니다. 참고로 커서는 500크레딧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버블은 여태껏 나온 바이브 코딩 서비스 중 디자인적으로 가장 강력한 서비스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이너분들께서도 러버블의 디자인 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한다는 소문이 자자하고 실제 결과물도 엄청난 퀄리티에 깜짝 놀란다고들 합니다. 실제로 제가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러 바이브 코딩 웹 서비스와 비교해봐도 압도적으로 1위를 여러 차례 수상하였습니다.
초반에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생각한 시점에서부터 러버블을 적극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인 코드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커서에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커서는 코딩 그 자체에 본질적인 의미를 두고 있고 러버블은 프론트엔드의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된 믿음직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잘 활용해서 사용하시면 시너지가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시도를 해보시면서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왼쪽에서 열심히 저희가 입력한 기획 내용을 바탕으로 코드를 만들고 있고 그것을 풀어서 자연어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상단 우측에 보시면 초대, 업그레이드, 퍼블리시 같은 버튼이 있는데 이런 버튼을 통해 협업을 쉽게 이뤄지게 해주고 퍼블리시 버튼을 통해 즉각적으로 웹사이트로 만들어서 배포가 가능하게 기능을 제공해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쉽게 이런 기능을 구현해주다 보니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럼에도 초보분들에게는 코딩을 잘 몰라도 바로 배포까지 해주는 매우 강력한 프로그램은 맞다 보니 비용이 들더라도 바이브 코딩하는 데는 최적화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인터랙션 창이 하얀색으로 바뀐 걸 보니 무언가 완료된 것 같습니다. 왼쪽 입력 창에도 다음으로 할 것에 대해서 제안해 주는데 매우 유용한 것 같네요. 매트릭스 리절렉션이라는 영화를 타이틀로 한 넷플릭스 스타일의 웹사이트 화면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야 첫 화면부터 감탄을 숨길 수 없네요. 일단 화면을 키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보니 더욱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배경 이미지도 적절하게 왼쪽은 검은 배경이고 오른쪽에 알 수 없는 초록 문자들이 노출되는 게 너무 멋있게 나오네요. 참고로 제가 넷플릭스라는 이름으로 레퍼런스를 잡긴 했지만 비디오를 재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거나 찜하기, 내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알아서 딸깍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준 게 너무 신기합니다. 하단에 있는 푸터라고 하는 영역에 고객센터, 이용약관 등의 정보를 배치하는 것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완료했고요. 이 전체적인 퀄리티는 아무런 구체적인 프롬프트나 문구 없이 만들어주는 것은 역시 러버블이 최고입니다. 하루 5회는 무료이니 다양한 입력어를 넣어서 여러 홈페이지를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서 UI UX에 대한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준 코딩 내용을 복사해서 저희가 메인으로 작업하게 될 커서 AI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모양을 보시면 보통 개발자 모드로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니 완료된 화면에서 갑자기 코딩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실제로 저 코딩 내용들이 만들어져서 넷플릭스 스타일의 화면을 만든 것이죠. 대략적으로 살펴보니 그 와중에 꽤나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파일을 복사해서 옮길 겁니다. 파일명도 완전 똑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서로 간의 연결고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았는데 그래도 천천히 파일 만들어주고 하나씩 복사해주니 다 옮길 수 있었습니다. 자, 다 복사를 완료했습니다. 약간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양이었습니다. 모두 옮겼으니 이제는 커서 AI에게 우리가 지금 넷플릭스 스타일의 코드를 대략적으로 짜봤는데 내용을 점검해달라고 하면서 우선 코딩을 시작하지 말고 확인만 먼저 해보라고 요청합니다. 러버블이 만들어준 것은 우선적으로 프론트엔드에 해당하는 UI 화면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게 될 영상 재생이라던가 찜하기 같은 유저 인터랙션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백엔드 서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다 완성도가 높지 않을 수 있으니 부족한 점이 있다면 체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수동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오타나 잘못 복사 붙여넣기 한 게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점들을 점검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점검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럼에도 즉시 수정이 필요한 것들을 바로 수정해버리네요.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도출해내면 그때부터 좀 진득하게 하나씩 읽어봐야 하겠습니다. 빠른 완성을 먼저 진행해주고 라이브러리랑 필요한 것을 설치하고 점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말은 우선적으로 점검 문서 내용을 보니 빠른 완성이라는 종합 점검 결과가 나왔고 저도 빠르게 초기 내용을 우선 커서에서도 구현해서 볼 수 있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러버블에서 만들어서 가져왔지만 그대로 가져온다고 무조건 바로 작동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어떤 컴퓨터 환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컴퓨터라는 로컬에 코드베이스를 작성했으니 여기에서 내용도 잘 작동되는지는 확인하기 위해서 로컬 호스트로 띄워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이를 위해서 npm으로 시작하는 명령어로 우선 실행해 보려고 위와 같이 빠른 완성이라는 목표를 우선 실행하자고 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필요한 환경 세팅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게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해달라고 추가적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그럼 내용을 정리해보기 위해 기획문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파일 목록이 나오는 창 제일 아래로 마우스를 가져가서 우클릭하면 새 파일을 만들 수 있고요. 마크다운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기획 내용 초안 중에 극 초안을 챗GPT에서 입력해보고 만들어주는 것을 확인하라 입니다. 이때 형용사로 어떤 컨셉인지 혹은 레퍼런스가 명확하게 나타나게끔 해당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하고 그 결과가 잘 반영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GPT가 만들어주는 문서를 확인해보고 추가할 것과 제거할 것을 점검합니다. 보통 처음 입력을 잘하면 웬만하면 헛소리를 안 하고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거의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쪽 위주로 작업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처음부터 과하게 범위를 설정하지 말고 항상 적당한 양으로 초안을 빠르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세요. 세 번째는 디자인 부분입니다. 디자인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한 설명, 그 다음은 색상, 마지막은 폰트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로 디자인을 정의할 순 없지만 우리는 모두 바이브 코딩을 하는 사람들이고 막상 디자인을 시작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뭘 먼저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끄집어내게 될 수 있는 건 레퍼런스를 생각하는 거죠. 넷플릭스 같은 스타일, 토스 같은 스타일, 애플 같은 스타일. 좀 상징적인 스타일이 몇 개 기억나는 것처럼 이런 스타일적인 부분을 레퍼런스로 표현하셔도 되고 좀 더 형용사를 더해서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색상 파트는 크게 프라이머리 컬러와 세컨더리, 그레이 등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모두 설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컬러와 세컨더리 컬러 정도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정 어렵다면 한 가지 색상이라도 설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이버 하면 떠오르는 색상처럼요. 그 다음 폰트 역시 종류가 수만 가지에 이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것을 공부하고 하긴 어려우니 평소에 이쁘다고 생각했던 폰트를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입력하시면 즉각적으로 잘 반영해주니 그런 부분을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아우르는 것이 콘셉트입니다. 제가 초기에 이야기했던 넷플릭스 스타일이 전체적인 콘셉트일 것이고 넷플릭스의 디자인 요소를 많이 참고하라고 했던 것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필요 없이 잘 적용해주니 그렇게 진행했던 것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네 번째는 러버블에 그대로 넣어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던 것 방금 보셨을 것이고요. 이후 만들어준 웹사이트를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기억해 놓았다가 커서에 가서 작성해 주는 겁니다. 그 전에 코드들을 모두 커서에 옮겨야겠죠? 다 옮기고 AI 어시스턴트에 수정 사항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5번째까지 끝났고 커서에 와서는 내가 뭘 더 해야 하는지, 뭐가 부족한지를 점검하면서 수정사항과 추가 개발 사항들을 점검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슬슬 마무리되고 추가 개발 사항을 구체화하는 고도화 개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8번째는 실질적으로 백엔드를 구축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프론트엔드는 구축해놨기 때문에 AI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설계하는 게 좋은지를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엔드가 필요한지,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지를 물어보고 어떤 것들이 옵션으로 있는지 확인한 뒤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부터는 체크리스트라는 문서를 만들고 그에 따른 작업을 확인하면서 하나씩 해치워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길 추천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꼼꼼하고 안정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록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느꼈던 것은 많은 바이브 코딩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GitHub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백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할 때도 제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주면 보통 단계나 섹션을 만들어서 콘텍스트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씩 해치워 나가고 그때마다 GitHub에 푸시하고 저장해달라고 요청하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각 단계별로 하나씩 진행할 때 중간에 잘 못 진행한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 돌아가기도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잘 만들어 놓은 요구사항은 실제로 그 내용이 복잡하고 양이 많더라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아주 장시간, 아주 많은 파일들을 대량으로 수정하고 만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AI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는 단순히 뭐뭐 해줘라고 하시지 마시고 좀 더 기획적으로 설명을 많이 붙여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로컬호스트를 띄워서 한번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러버블에서 만들어준 것과 거의 동일한 웹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목업 이미지도 거의 그대로 사용하면서 퀄리티가 거의 유지되고 있습니다. 꽤나 만족스럽네요. 물론 아직 버튼들이 기능을 제대로 하진 않지만 이제 하나씩 연결하고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커서로 돌아와서 완료된 내용을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중간에 생략한 내용이지만 GitHub 레포지토리 링크를 줘서 GitHub 내용도 배포가 되었고요. 무료로 배포할 수 있는 방법과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알려줍니다. 이제 슬슬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앞으로 추가해서 마무리해야 할 것들을 점검해봐달라고 하겠습니다. 문서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좋은데 빼먹었네요. 제가 나중에 문서로 직접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클로드사 소네추론 모델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에이전트를 켜시고 고급 모델을 사용해서 처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반 모델이나 오토 모드는 영 성능이 떨어져서 시간 낭비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어도 오포 미니 모델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체크리스트를 보니 하나씩 단계별로 5단계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작업 시간도 작성했죠? 그런데 이것은 AI로 개발할 때의 일정이 아닌 일반 개발자가 개발할 때의 일정입니다. 우리가 30분에 끝낼 수 있는 것을 거의 한 달을 걸려서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1단계부터 작업을 시작하고 완료한 뒤에 GitHub에 푸시해달라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론 모델들은 시작하자마자 제가 작성한 내용을 받아 적으면서 문제인식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LLM이 한 번 더 돌면서 문제에 대하여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또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풉니다. 그러다 보니 흔히 말하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는 말이 잘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AI가 작업하는 도중에 다시 웹사이트로 돌아와서 어떤 것들이 개선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 1단계에서는 상세 페이지 쪽과 찜하기 관련 부분에 업데이트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물론 다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확인하는 건 안 될 확률이 높지만 성질이 급한 한국인이니 빠르게 하나씩 눌러보면서 수정해야 할 부분도 찾을 겸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바일 버전으로 화면의 크기를 줄여서 확인도 해봤습니다. 이를 반응형 웹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많이 접속해서 보기 때문에 모바일의 친화적인 환경이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 서비스 개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의 좁은 환경에서 보기 유려하게 햄버거 버튼을 넣어서 메뉴를 축소시킨다든지 컨텐츠의 사이즈를 조절한다든지 해서 구현하는 것을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PC 버전으로 다시 늘려서 보니 컨텐츠 상세 페이지도 완성되었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찜하기 버튼, 별점, 영상의 재생시간, 장르 등 다양한 요소가 각기 다른 형태로 굉장히 잘 표현되었습니다. 커서 자체로만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구현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1단계가 마무리되고 있고 2단계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2단계 작업을 진행하고 깃허브에 푸시해달라고 요청하여서 단계별로 저장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 와중에 체크리스트 문서를 만들고 이전에 만들어준 내용을 붙여넣기 했습니다. 지금 단계는 2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변경할 것은 없었지만 이후 단계는 단계별로 진행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 연결까지 되었고 재생까지 완료됐네요. 영상 재생과 관련해서는 라이브러리와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아주 손쉽게 구현해 주었습니다. 아직 썸네일들은 각기 다르지만 예시로 영상을 모두 같은 것을 걸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추후에 만들게 될 어드민 페이지를 통해 관리자에서 어떤 영상을 연결할지 어떤 썸네일을 만들지 정리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다음 영상에서 나오니 기대해 주시고요. 영상 재생뿐만이 아니라 영상 재생 속도와 퀄리티 조절까지 가능한 설정 옵션도 구현되었습니다. 좌측 위에 있는 키보드 컨트롤 부분에서는 10초 앞으로 뒤로는 정상 작동하지는 않네요. 그래도 나머지는 정상 작동합니다. 그 다음은 검색 기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번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봤는데 나오진 않는 것 같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검색했는데 검색 결과가 없다는 것도 개발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과가 없다는 걸 알려야지 사용자가 검색 결과가 없구나, 그럼 다른 검색어로 넣어볼까 생각하게 됩니다. 아주 당연한 소리인데 이 부분을 간과하거나 놓치기 매우 쉽습니다. 추후에 에러 케이스와 엣지 케이스들 다룰 때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느덧 반복해서 단계를 거의 다 하나씩 끝내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약소했던 기획이지만 이렇게 화면이 빠르게 구성되고 그에 맞는 기능들이 붙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예시 데이터까지 붙어서 영상 재생 모듈이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획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챗GPT로부터 시작되었고 살이 붙어서 커서에서 이렇게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진 것이 습관화가 되셔야 합니다. 추가 개발을 할 때도 이런 방식을 적극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와 비슷한 예시로 AI 이미지 생성하실 때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5줄 이상의 프롬프트를 작성해야 하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피사체를 어떻게 그릴지, 어떤 구도, 어떤 조명, 그림 스타일, 동작 하나하나 세심하게 설명해야지만 그와 맞는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정말 표현을 잘하고 설명을 잘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기획을 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히 해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레고 쌓듯이 하나씩 만들어가는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5단계 개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깃허브에 푸시를 통한 백업을 포함하여 코멘트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웹서비스에 하나씩 살을 붙이고 수정사항을 수정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완성도를 올리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서비스를 실제로 런칭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용자들이 검색을 통해 서비스를 들어올 수 있게 SEO라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메인도 구매해서 붙여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유저들의 행동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구글 애널리틱스와 연동하여 어떤 유저가 어디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수집하여 유저들의 이탈을 막고 유입 후 결제까지 이뤄지게 만드는 동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까지 다 구현하진 않고 러버블을 통한 핵심을 구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웹사이트 구축은 이제 점점 높은 레벨이 아닌 그냥 평범한 작업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조금만 가다듬으면 더 훨씬 의미 있는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수익화할 수 있다는 점도 꽤 의미가 있을 겁니다. 어떠셨나요? 이번에 만들어본 넷플릭스 스타일의 서비스 엣지플릭스라는 서비스였습니다. 챗GPT가 만들어준 이름인데 나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주저하지 마시고 시작하세요. 만들어 보면서 흥미를 느끼고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깨닫게 된다면 이 분야에 빠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해당 서비스를 버셀에 배포하였고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게 오픈소스 깃허브에도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중간에 작성한 기획 문서도 포함되어 있으니 쓰시면서 개선하셔서 본인의 서비스로 탈바꿈해보세요. 다음은 토스 서비스와 부동산 관련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구현해보는 실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기다려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